여러분은 혹시 지금 외로움에 허덕이며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혼자인 것이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알고 나서부터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생깁니다. 이 5가지를 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인간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막바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는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과 불안함을 자주 느낍니다. 나이를 먹고 50이 넘어가면서부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더더욱 만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들과 함께 하고픈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는 것은 한 지붕 아래 자식들과 같이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최근에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 식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왔던 때처럼 밥때가 되면 모두 밥상 앞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요즘은 며칠이나 될까요?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들에게,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살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 할머니의 일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4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렇다 할 기술이 없었던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홀로 머나먼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건설 현장에서 지게로 벽돌을 나르던 남편은 그만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고 이후로 2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는 벌어본 적 없는 할머니는 그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되어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철에는 새참으로 국수를 만들어 팔고 손이 에일 듯한 차디찬 겨울에는 시장에서 배추를 내다 팔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도 하였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첫째 딸이 공부를 잘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엄마를 보니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딸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집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방직 공장에서 돈을 벌고 우리 둘째, 우리 집 장남 대학까지 보내는 게 목표야. 나머지 동생들도 공부시키고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듯 미어져 큰 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정말 면목이 없어. 너무 미안하구나. 큰딸은 말없이 엄마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큰딸은 밤낮으로 일을 하며 집안을 조금씩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끝까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던 것이 한이었던 큰딸은 자신의 동생들만큼은 학업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공부도 살뜰히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큰딸의 희생에 가슴 깊이 죄스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딸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서로 잘 견디고 잘 살아왔잖아.
동생들도 끝까지 공부시킬 수 있어서 내 꿈을 이뤘어. 할머니는 큰딸의 도움으로 나머지 자식들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 둘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자그마한 전방 하나를 차리고 집 하나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하나 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할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가버렸지만 할머니는 힘든 세월을 버티고 버텨서 집안도 일으키고 자식들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던 할머니는 앞으로는 조용히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날 할머니에게 또 다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세상 각자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어서였을까요?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와 할아버지의 사망보험금 그리고 작은 전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작은 전방의 근처로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할머니는 힘들어하는 자식들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파 결국 전방을 팔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자식들에게 돈을 내어주던 할머니는 결국 집 한 채 말고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계속해서 찾아와 우는 소리를 하였고 지금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도 팔았으면 하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지금 사는 집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남은 돈을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생각한 할머니는 이제는 정말 조용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작은 바램과는 달리 자식들은 또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사남매는 할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길 강요했습니다. 자식들은 겉으로는 혼자가 된 할머니를 위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돈이 필요해서 했던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다 늙어서 또 엄마를 모셔야 해요? 그리고 이 집도 지금 가격일 때 파는 게 좋아요. 응? 집 팔고 요양원에서 친구분들이랑 재미있게 지내셔. 그래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지내기도 적적한데 그냥 이 집 팔고 요양원으로 가세요. 맞아요. 엄마 혼자 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계속 걱정하게 만들 거야. 요양원에 가면 봐주시는 도우미 분들도 계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해요. 그래, 엄마. 언니, 오빠들 말이 맞아요. 요즘 요양원들 예전 같지 않고 다 좋대요. 할머니는 아무리 자기가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지만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키웠다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자식들의 행동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후회가 사무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자식들과도 같이 살지 않고 요양원도 들어가길 거부하시고 시골에 내려가 혼자 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자주 있었지만 자식들이 재산을 가지고 못 볼 꼴을 보이면서 싸우던 지긋지긋한 나날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하십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잘 지내다가도 외로움은 불쑥불쑥 우리 앞에 나타나지요. 삶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가슴이 응어리로 가득 차 터질 듯합니다. 그래서 막상 누군가를 만나려고 찾아보아도 만날 사람이 없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 하여도
혹여나 상대방이 부담이 될까 선뜻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과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외로움에게서 벗어나고자 타인에게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각기 다른 크기와 색깔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당장 내가 가진 외로움의 크기가 가장 큰 듯하여 나의 슬픔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나보다 더 큰 외로움을 가지고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작은 외로움을 가지고도 더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외로움만이 가장 크고 슬픈 것은 아닙니다. 나의 외로움을 나만큼 보듬고 알아줄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어차피 혼자라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보듬고 어루만지며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처음엔 다들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어색해하고 어려워들 하십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 자신을 삶을 바친 아버지들은 은퇴 후 집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스스로 초라하고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생을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해온 어머니들도 자식들이 결혼해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가면 자식들이 알아서 살도록 놓아주어야 하는데 자식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자식들 집에 말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모두 외로움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혼자임을 즐기려면 기본적으로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잘 살고 외롭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아쉽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과 기쁨이 생깁니다. 즉 누군가를 만나도 기쁘고 만나지 않아도 기쁩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도 기쁘지만 혼자서 밥을 먹어도 충분히 기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올라온다면 마음속으로 아니면 말고라고 말해보세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타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온전히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혼자여도 즐거울 수 있고 둘이 되면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말고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이제 나이 먹을수록 친구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지 마세요. 나이를 먹어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옷을 입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데를 가. 나는 나이를 먹어서 할 수 없어.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남이 보면 욕해.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이의 틀에서 자유로워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고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찬 물컵에 더 이상 물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럼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나의 미래와 재산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몇 번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 누구도 탓할 수도 없고 탓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약해져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이 들고 벅찹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내 재산도 관리해 준다는 말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시간과 재산을 모두 줘버리고 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천덕꾸러기 취급뿐입니다. 시간과 재산을 홀랑 다 줘버렸기 때문에 자유로움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한 예로 자식들의 집을 이 집 저 집 전전하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온갖 구박과 잔소리를 들으며 사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족들 모두가 가족여행을 가는데도 모시고 가지도 않고 할머니를 집 지키는 개마냥 혼자 두고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도와주는 사람 한 명 두지 않고 모조리 다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들, 딸들이란 작자들이 한 행동입니다. 이처럼 자식들이라고 해서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는 벌이도 없어지고 건강도 언제 나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일궈놓은 재산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반드시 가지고 계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둬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꼭대기를 향하고 도전적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젊을 때 높게 쌓아두었던 경험들이 노년에는 다지고 다져져서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생각과 정신도 단단하고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저차원이었던 나의 생각과 정신이 노년이 되면서 고차원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정신이 고차원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서도 생각과 정신이 고차원으로 가지 못하고 저차원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살아온 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많은 인연들과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도 있겠지요. 많은 인연들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을 아시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말입니다. 참 씁쓸하고 슬픈 말이지만 이것은 세상의 이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리고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내 자식들도 내가 해왔던 것처럼 그들의 자식들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또 가까운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너무 가까이 지낼수록 잘해주려고 다가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거리를 두고 멀어지면 우리 인생도 외롭고 추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게 다가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 상대방을 난로라고 생각하면 거리두기가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난로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서로의 뜨거움에 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멀찍이 떨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겠죠. 그래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적당한 거리를 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있어도 마음속에서 허함이 생겨 그것이 외로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얽혀 있는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살아오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지요?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고 자신의 말만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같이 앞으로도 이렇게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런 인연과는 애써 관계를 나아가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고 내 마음속 한켠에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하지만 침묵하고 흘려보내 버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면전에서 나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도 당당하게 되받아치지 못하는 스스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화를 내며 싸워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늘 언제나 그런 인연들은 나에게 상처만 주었지 나와 오래가지 못할 인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런 인연들은 되도록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빨리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때문에 느낀 불쾌한 감정은 그 상대에게 내비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 보세요.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 느낄 수 있지만 나의 감정은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 때문에 내가 부정적이게 휘둘리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기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서 기분을 전환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간이면 누구나 걸음마 배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기분은 걸음마 깨우치기와 같습니다. 처음엔 일어서기부터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딛고 한 발씩 의식해서 내 몸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수천 번 걷고 수천 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 수천 번 걷고 수천 번 넘어지고를 거듭하며 우리는 걸음마를 깨우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조차 없지만 지금은 의식하지 않아도 잘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기가 잘 되지 않아 힘들어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좋은 기분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침묵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이를 더 키우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더 이득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남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시간에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내가 기분이 안 좋다면 왜 안 좋은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 스스로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문득문득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그래서 나의 내면의 잔잔한 연못을 휘저 흙탕물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나와 비슷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얽혀서 나에게 득이 되고 좋을 게 뭐가 있나 라고 말입니다. 5번째, 취미생활과 배움으로 나의 삶을 채우세요. 우리는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를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혼자서도 재미있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집에서 수세미 뜨개질을 하였습니다. 수세미를 만들어 주변 지인들에게 1개, 2개 선물해 주다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저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젊을 적에 다리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라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집에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매일 요 녀석을 무릎에 태우고 산책을 다녀오지요. 몸은 불편해도 나를 좋아해주는 강아지와 산책을 다니며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자체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저는 지금 딱 75살입니다. 돌이켜보면 가정이 생긴 이후론 새로운 친구를 사귄 적도 없고 옛 친구들과의 만남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다가 모임에 나가면 다들 자기 자랑 아니면 힘들다 죽는 소리만 해대기 바쁩니다. 나갔다가 오면 머리만 아프고 속만 시끄러워서 저는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제 취미생활 즐기며 지내는 게 더 좋아요. 이처럼 인간관계로 겪는 갈등의 열의 9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생기니까요.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살면서 받아온 스트레스와 상처들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도 하나 둘 포기를 하면서 살게 되고 친구와의 만남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노년기가 될수록 취미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여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라면 더욱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같은 취미를 가진다는 것은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쌓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소통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 취미가 딱히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재밌고 즐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아는 분은 이제 자식들도 모두 결혼해서 나가고 매일 2시간씩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과 취미 생활을 하시고 좋아하는 것들도 사드시고 노후를 즐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여러분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취미가 없으시거나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싶으시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문화센터 활동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찾아보시면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재미있는 수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노년의 삶은 불행하다 판단하고 단정 짓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화된 신체, 약해진 체력, 둔해진 활동 능력, 그리고 죽음을 코앞에 둔 나이 때문 아닐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노년의 삶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을 다 보고 나서야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노년이란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며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노년이란 삶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과 태양이 있지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다 한들 그 빛이 하나의 태양빛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밤이라는 수많은 어둠이 찾아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못 찾고 방황을 할 때도 있지만 어둠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 날이면 태양이 또 다시 떠올라 묵묵히 비춰주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겐 태양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인생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나? 내 낡은 경험이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무슨 도움이 되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살아온 자신의 여생을 웃는 얼굴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내 자식들과 젊은이들이 나아가는 길에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큰 고난과 두려움에 맞닥뜨려도 슬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들이, 젊은이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곳까지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얻은 지혜로 묵묵히 시선 거두지 않고 온몸으로 환히 비추는 태양이 되어주세요. 지혜로운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